자, 바이든 방한 소식입니다. 오늘 6시에 온대요?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오후 6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경과 이재용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오후 1시 반쯤 용산 대통령 청사에 도착해서 경과 만납니다. 근데 오자마자 삼성에 가는 거는 네. 결국 아니 저 사실 이거 지금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섭외 전화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럼 저는 사실 관련해서 얘기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왜요? 네. 아니 지금 저 섭외 전화 와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 새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관련 이런 얘기들을 이제 평론해 주길 원하는데 네. 저는 입에도 올리기 싫어요. 네. 입에도 올리기 싫고 사실 이 관련 얘기는 하기 싫거든요. 경 관련 얘기는. 이 이름 석자를 또 완전 말을 해야 얘기하기 되잖아요. 싫어요. 전 사실 듣는 것도 싫은데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외교 정책 아니 외교 정책 기본도 모르는 애들의 외교 정책 왜 얘기해? 아무튼 근데 다행히 다른 방송들이 다 겹쳐서 너무나 신나게 어머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송이랑 신나게 다 거절했거든요. 다행이에요. 예, 다행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는 네. 뭐 안 되는 것 같고 어제 얘기를 해왔답니다. 못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만나자고 한 사실은 맞나 봐요. 뭐 사실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안 만나기로 했다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막 얘기를 막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어제 저희가 왜 이제 이게 불발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국 측이 원하는 것들 조목조목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내어주는 것들일 거다 물밑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사들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이 한미일 군사 훈련을 참가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자위대 때문에 거절한 거죠. 그리고 해외 원전 공동 진출 논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미국이 요청을 했다. 네. 이런 게 있죠. 근데 뭐 대통령실은 실무협의에서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참여를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고 나는 또 말장난일 것 같아. 네, 이 말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고. 합의한 적 없다, 뭐 논의된 적 없다. 그냥 통보를 해왔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말은 뭐 바꾸기 나름이지. 나 얘들 맨날 말 바꾸기 하기 때문에 말장난하기 때문에 이거 난 못 믿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미일 군사훈련 참가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도 주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 가장 최전선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수인데 근데 이걸 미국도 원하지? 원하는 건가요, 이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저는 올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그러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북한하고 관계 좋게 해서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아니 지금 무슨 선거야? 중간선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관계 좋게 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해서 군사훈련에서 중국을 더 압박을 한다? 북한을 더 압박한다? 나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어느 나라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바이든 같은 사람은 진짜 교활한 여우예요. 늙은 여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의 정치인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 돼 있는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뒤로는 사실은 앞에서 욕하던 트럼프보다 더한 짓거리를 해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정치인들. 맨날 트럼프를 향해서 아웃사이더 정치인 출신이라 뭘 모르네 이랬지만 사실은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봤을 때 또라이 같았지만 그게 속도 또라이고 겉도 또라이여서 대응이 가능했잖아요. 네. 그리고 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다 하고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애들은 욕을 할 수가 없어. 왜? 욕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거든. 세계 최고의 인도주의 국가고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을 왜 욕하지? 너 러시아 편이야? 너 중국 편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이 바이든 했고 미국이 미국 했고 미국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그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방어를 훌륭하게 했다.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로 교활한 나라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올려놓으셨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가.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냥 꼬리 흔들면서 사실은 상대편에서는 지난 5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했던 게 있으니까 간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쫙 납작 엎드리면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보물찾고 문을 지금 금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들 뭐지? 미친놈인가? 저 가져가도 돼? 이러고 살짝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지만 얘 바보구나. 야, 찬스는 기회다. 이러고 지금 털기 들어온 거죠. 곡간 털기 들어온 겁니다. 완벽하게 다 털릴 겁니다. 와, 근데 이거를 받으면 진짜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훈련을 한다? 그러면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북한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와, 이거는 너무 무서운 생각인데. 아니 그 무서운 생각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했었던 거잖아요. 경이되면 큰일 난다. 네. 나라 팔아먹는다. 예. 뭐 그 예상대로,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고 그러네요. 뭘 상상하든 그 상상대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설마. 반전은 없는 거죠. 왜 반전은 반전이 1도 없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건가요? 네. 지금 기사가 났는데 음. 이게 오보였으면 좋겠는데 바이든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서명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 의회가 지금 하는 거니까 51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 이거를 바이든이 한국에서 서명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괜히 우리나라가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왜 미국에 서명 안 하고 여기서 서명을 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아무튼 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아마. 뭐 공동 성명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내용에 내일 되면은 알 수 근데 있겠죠. 공동 성명 발표를 해도 네. 별로 알려지는 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분석 보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다 좋게 포장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뜯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들 내용일 텐데 보통 사람들이 그 뉴스만 보면은 이해 못하는 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또 송작가 TV에서 아마 이제 공동 선언문이나 그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조우 연대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위급 지휘관들만 빼고 그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 거의 대부분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고 중상자들만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다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제 적십자사가 나서가지고 전쟁 포로로 이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쟁 포로로 등록을 시키든 어떠든 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놓고 아조프 연대 대원들을 골라내겠다. 그리고 걔네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은 우리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자국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어줘야 할 겁니다. 내어줘야 할 거고, 몇 명은, 그러니까 일정 수 정도는 양보를 해야지만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조스탈 제철소를 다 폭파시킨다고 그러죠. 다 파괴하고 거기를 산악 협력단지라든지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거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제철소가 사실 유럽 최대 규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있지만 이걸 살려두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기념비적인, 여기는 우크라이나 영웅들이 끝까지 항전을 했던 곳이고 이런 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신들의 점령했던 그 돈바스 지역부터 지금 마리우폴까지 일단 다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남부까지 다 연결해서 점령 지역들은 다 지금 복구 계획이 이미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결과적으로 보면 졌어요. 영토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뭐 이미 뺏긴 걸 어떻게 되찾아오겠다는 건 못 되찾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51조 원 속에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 51조 원 속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복구 지원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무기를 다시 미국 내에 비축하는, 다시 그 미군에게 그 미군들이 내어줬던 무기를 다시 비축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51조 원이 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걸 다 뜯어보면 되게 기막혀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다. 1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마치 미국이 51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돈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아니라 다 회수할 돈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무기를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줄까요? 윤석열이 줄까요? 네. 주면 우리 러시아하고 싸우자는 건데? 네. 안 되는데. 아니, 주겠죠. 진짜로요? 네. 줄 겁니다. 교훈 줄 겁니다. 하하. 달라는 거 다 줄 겁니다. 하나 다 준다. 협상이라는 것 자체를. 그럼 우리는 얻는 게 뭐예요? 미국으로부터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윤석열이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면 주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외교에 대해 우리가 왜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거를 고르잖아요. 네. 그거는 상식적인 사람들. 네. 교훈 외교의 기본이 없다고 그랬죠. 네. 머리 쓰다듬? 너 착하구나. 그래, 내가 너 인정해줄게. 요 정도? 예, 그거 받으면은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빨 겁니다. 쭉쭉 손바닥을. 예. 아무튼 뭐 오늘 삼성에 간다고 하고 그럼 삼성 가는데 또 윤석열 따라간대요. 왜 가요? 윤석열 찬양 기사는 또 쏟아지겠네. 겁나 쏟아지겠죠. 뭐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다 이러면서 뭐 기판이냐 그런 것도 나오겠지. 네. 이재용하고 같이 하면 둘이 안 싸울까요? 이재용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용 이제 안내를 하겠죠. 어. 안내하면. 근데 둘 다 뭐 잘 모르긴 할 텐데 집어넣은 사람과 같이 바이든을 상대할 수 있을지. 근데 뭐 사이좋게 사진 찍기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요? 기자들 하긴 사이에서. 뭐 내일 그건 또 알겠죠. 엄청난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한일 없이 사진만 찍고 네. 뭐 찬양 기사만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거 자체를 굉장히 치적으로 사진 자체, 나 바이든을 사진 찍었다.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치적으로 기레기들이 추앙을 해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든이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틀은 문재인 정부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과실은 이제 사진은 이제 윤석열이 찍는 거지. 그래놓고 지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올 거 생각하니까 진짜 열불이 터지긴 하네요. 그래놓고 외교 잘했다고 할 거잖아. 자, 뭐 바이든은 일단 그 뭐죠? 부인은 안 옵니다. 네. 김건희를 볼까봐 그런가? 아무튼 부인 없이 이러는데 근데 또 김건희 또 나온대 눈치 없이 바이든을 환대한다고 하는데 네, 이들은 보면 어. 아무것도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 근데 저 외신 보도가 이제 아마 콜걸이라고 보도했던 르몽드도 뭐 이런 사진들 하면서 다시 그 콜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겠죠. 바이든은 천주교 신자인데 예. 네, 그러고 네 박물관 또 휴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용산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저녁 7시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내일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임시 휴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립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예매를 했던 사람들은 3일 전에 변경 사항을 알게 돼서 화가 났고요. 특히 박물관에서 취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요즘은 버스도 음식물 들고 못 타요. 맞아. 예, 커피도 못 들고 타. 타요. 근데 박물관에서 근데 이미 2012년에 MB 때 김용욱 여사가 요런 걸 했죠. 네, 그래서 박물관에서 네. 만찬을 가졌어요. 요거 해가지고 요걸 쳐먹었는데 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저 유물이라는 게 온도와 습도 다 조절해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이거든요. 빛도 안 들게 하려고 맞아요. 어두운데. 예.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했는데 저기도 그러니까 저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네.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심지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면 영빈관을 안 써야 되니까. 못 왜 영빈관을 안 쓰냐면 그거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청와대를 안 써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다가도 네. 갑자기 울컥울컥하면서 어. 부처님 진짜 우리 버리신 거예요. 우리 정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어젯밤에도 마음을 다 잡았는데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정말 버림받은 거야. 우리 이제 끝난 거야. 막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네. 예. 아니 괜찮아. 계속 굉장히 강하고 내가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뭐 이러고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면서 네. 진짜 왜 엄마 없는 아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지만. 나라 예. 잃은 느낌이 가끔 들 때는 있죠. 나라는 이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나라 잃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예, 그 마음이었겠구나를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울하게 이 정도로 끝낼까요? 아니 왜냐면 이 바이든 얘기를 하려면 우리 외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대참사거든요 지금. 이 얘기만 하죠. 그 변발의 시간에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이명박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박물관에서 그 만찬 가진 걸 두고 요거? 당시 여기서? 역사학자인 전우용 씨가 미친 짓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기사도 났어 이거. 네. 미친 짓 맞지? 그 미친 사람이 또 있네요. 10년 만에 또 나왔어. 10년마다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돌아온 것처럼. 진짜 네.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죠. 제 인생에- 같은 실수를 네, 반복하지 않기 않으려고. 위해서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제가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라고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제 나이 30살 때. 네. 49살 때 같은 소리를 할 줄 몰랐네요. 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가 봅니다. 음, 이런 꼴을 다 지켜봐야 되는 게 이 네. 나라가 진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5월 됐어. 10일을 기점으로 나는 그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기자회견 할 때 또 윤석열이 네. 뭐라고 할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아,
헛소리 할까봐. 뭔가 불안해요. 아니면 일 그 저지를까 봐. 누구야? 박근혜처럼 저 못 알아듣고 하하하 웃다가 오바마가 대놓고 조롱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 다리나 좀 모으셨으면 좋겠고 저기 그 부위는 좀 안 긁으셨으면 좋겠다. 제발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 있는데 긁고 빵야. 막 이런. 어퍼컷. 손바닥에 왕자는 또 안 쓰고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네. 네. 어쨌든 이런 순환의 시대에 우리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울한 생각으로 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선거를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닭가리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계속 저 새끼들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서운 언니의 모습이니까 괜찮아요. 예. 네. 예, 괜찮아요. 우리 주말 동안 정말 선거만 보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밭갈이 좀 많이들 하시고 이제 선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다들 투표를 꼭 하실 수 있도록. 아, 김여정 페이스북 12거든요? 근데 선거네요. 선거인가? 선거네요. 참. 선거였네요. 이 사람 이상하네. 아니 선거면 뭐 어떻게 해주든가 뭘 해줘? 뭐라도 좀. 아이, 우리 힘으로 할 겁니다. 뭘 좀 어떻게 좀. 우리 힘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겁니다. 투표로 이길 겁니다. 할수 투표해서 있어요. 이길 겁니다. 네. 예.